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네, 국토위 원희룡 공방. 어제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사업 의혹들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많이들 주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혜 의혹 이후 첫 현안질이에요. 그래서 양측 간 기싸움이 초반부터 대단했는데요. 이제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누락된 게 많다면서 사과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원 장관은 사과부터 하라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 이제 다 따져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를 거론을 했어요. 이 두 대표 전 현직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특혜 의혹으로 이 사업이 백지화까지 이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제 민주당의 거짓 선동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사과를 요구했고요. 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 고성 오가면서 반발이 있었고요. 현안질이 들어가서도 계속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계속 이제 자료 누락 혐의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 장관은 누락된 자료 제출은 다 하겠다고 받아치면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가짜 뉴스다, 선동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네.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냐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민주당의 선동이 계속되는 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눈에 띄는 장면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양평 고속도로 검토 보고서에 기타비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원 장관이 갑자기 탄핵까지 하실 거냐, 장관이 법 위반했으면 탄핵까지 해야죠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아, 원 장관 발언이에요? 네, 원 탄핵까지 장관이. 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법 위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면 탄핵하셔야죠.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이 어제 질의 전에 당내에서는 원 장관이 지금 이제 뭐 탄핵까지 해줬으면 하는 내심 그런 바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아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거를 되게 좀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하하. 어제 실제로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는 어제 국토위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좀 사소한 거부터 먼저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 선언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제 표현은 실질은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후퇴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죠. 백지화하고 중단은 표현이 좀 다르고 다르죠. 중단은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그 원 장관은 원래 그런 취지로 썼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 좀 다르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평가는 좀 표현이 한 단계 좀 물러났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중요한 건 어제 국토위를 쭉 보면은 지금 요번에 의혹 자체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줬느냐 안 줬느냐. 예. 이게 기본적으로 시작됐던 그 시작점이죠.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로 거의 쏠려 있었던 국토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은 잘 다뤄지지가 않고요. 원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이 나왔고요. 특히 원 장관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국토위 관계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네. 하는 얘기가 이 원 장관의 전투적인 태도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원 장관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좀 유의미한 질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해 그 수질 수변구역. 수변구역이어도 다 개발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외에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잘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진 땅은 수변구역이어서 그쪽으로 뭐 종점 생긴다고 해도 이건 뭐 개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이소영 의원이 무슨 소리냐, 수변구역은 군수의 어떤 권한으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뭐 공릉지구처럼 만들 수 있다. 이 맞습니다. 얘기한 그 부분 최은순 말씀하시는 씨 거예요? 사례인 거죠. 그 네. 공릉지구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못 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 나오는 평가는 뭐냐면은 원의 태도가 블랙홀이 됐고 이게 어느 정도는 먹혔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결국 가짜뉴스 대응에도 좀 효과적이었다. 이제 이 기조 자체는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볼만한 게 이 차기 싸움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차기라 하면 대선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게 이 한동훈 장관하고 원톱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좀 당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 이런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징계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랑 좀 비교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네. 원장관이 일단은 그 당내에서 좀 극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선봉장 역할을 한 것도 당내 경선에서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다, 권력과 같이 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줘야지만 당내에서 견제에 좀 면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무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니 어제 법사위 아까 한동훈 장관 예, 말씀하셔서 어제 법사위도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면서 좀 시끄러운데 네. 박범계 장관과 또 여지없이 이제 기싸움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먼저 왜 이제 한동훈 장관 엷은 미소를 띠느냐.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이따 뭐 인터뷰로 좀 할 겁니다만 그 최은순 씨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판결문을 읽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박 장관이. 그 박 판결과 의원이. 관련해 대통령을 대신에 한 말씀 해달라 하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표정을 지적을 한 거예요. 여튼 미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네. 아 이제 뭐 웃음까지 관리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장관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바뀐 얘기를 네. 하면서 민주당처럼 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데 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그냥 뭐 상임위 전체적으로 공방만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크게 남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 설전, 뭐 옅은 미소 이런 건 남는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가 남았는가 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 뜨겁기만 했던. 네, 사실 용역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건 이제 새로운 팩트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국토위에서 채택이 안 됐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홍준표 당원권 정지. 수해 골프 논란을 샀던 홍준표 대구시장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내렸습니다. 네, 이 10개월 이제 예상보다는 중징계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논란 이후 이제 수해 봉사도 나가게 됐는데 이 봉사활동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 황정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언급하면서 정당의 혁신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그러면서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고요. 네. 그리고 홍 시장이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 대표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징계 사유는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뭐 사행행위, 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22조랑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두고 이제 해당 행위 품위 유지 윤리규칙 위반이라고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징계 개시 결정에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준 거는 그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과하지옥이라는 이 사자성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골프 수해 때 왜 골프를 쳤느냐 논란이 있고 나서 기자들 질의응답에 대해서 뭐 이 공격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막 질타가 쏟아졌을 때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했어요. 네. 하고 나서 쓴 글이 과하지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되고 그리고 과하지옥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대의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불량배 바짓가랑 밑을 지나는 치욕을 견뎠다 이런 것에서 유래한 건데 치욕도 견뎌냈다. 네네. 그 말은 내가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의미도 해석이. 있고요. 근데 네. 바로 지웠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이제 윤리위원들을 건드린 거는 예. 우리가 불량배냐 거기에 되게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두고 보자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이제 5월부터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라서 홍 시장이 지금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뭐 시정 활동에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총선에서 영향력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남았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 부분인데요. 네. 잠깐 SNS 좀 보여주세요.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후를 좀 기대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 그 홍 시장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들어갔는데 예, 거기에 예. 이제 그 지지자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야 정지가 풀린다. 국민의힘이 내년 공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런 글을 이제 지지자가 남겼는데 예. 홍 시장이 여기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나의 발언권이 네네. 정지된 건 아니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그렇죠. 그건 SNS로 계속 뭔가 뭔가 의견을 말을 내겠. 계속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박순봉 기자. 네.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이거는 중징계예요, 뭐예요? 어떻게들 봐요? 중징계라고 보더라고요. 중징계로 국민의힘에 봐요? 다 물어보면 이건 어. 중징계다. 근데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징계를 적당한 수준에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적당한 중징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10개월 꽤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원래 이제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은 꾸준히 물어보고 답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보통 뭐 3개월 이하 정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게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홍 시장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주로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고요. 네. 근데 들었던 소수 의견은 네. 9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때 음.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 9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소수 의견 낸 분들한테 왜 다들 3개월 얘기하는데 9개월 얘기하세요? 했더니 총선까지 뭔가를 좀 묶어놓기 위한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분들 의견이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잘못한 게 맞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홍 시장 쪽에서도 인정을 하니까요. 근데 이견이 다만 없죠.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때마침 잘 걸렸기 때문에 견제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시장 쪽에 좀 우호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일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연아 전 의원 건 얘기를 하면서 예. 징계 개시 절차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11일 그거밖에 안 걸렸다. 음. 그리고 징계의 내용도 보면은 지자체장 대상으로는 여태까지 징계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세훈 시장 뭐요? 오세훈 시장 굉장히 옛날 일이긴 한데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예, 예. 이 시장직까지 내놓은 사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징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홍 시장을 징계를 하느냐. 그다음에 음. 김영한 충북지 사건도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는 의도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굳이 지자체장인데 왜 공천 이 걸려 있는 총선을 염두에 뒀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게다가 그분이 뭐 대선 나갈 사람이라서 총선 출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 3년이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제 대선을 얘기하는 시점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측근들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총선에서 영향력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 쪽에서는 대통령이랑 관계가 좋다라는 걸 꾸준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재명 대표 예전에 만났을 때도 대통령이랑 다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랑 상의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권 관계자들이 홍준표 시장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좀 발목을 잡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소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발언이라든지 수해 때 골프 친 것들 당헌 당규에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 징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거기에 견제라는 것도 살짝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다. 요 정도 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육군 구사단 지휘부의 호화 파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육군 제구 보병사단 지휘부가 이제 부대원들의 복지 시설이 있는데 이 백마회관이라는 곳에서 메뉴에도 없는 16첩 반상을 대접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해요. 군 인권센터가 어제 밝힌 건데 그래서 제가 백마회관을 찾아보니까 식당인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군인, 장교, 뭐 예비역,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뭐 그래서 이제 복지 시설로 꼽히는데 네. 근데 이곳에서 지휘부가 메뉴에도 없는 특별 요리, 특별 디저트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한정식 16첩 반상, 홍어 삼합, 뭐 과메기 그리고 특별 디저트로는 회관병들이 직접 만드는 수제 티라미수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수제 티라미수?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여 동안 모두 120회의 모임을 열었고 네. 여기서 특별 메뉴는 12회, 특별 후식은 66회, 와. 그리고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양식 코스를 주문한 것도 11회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네,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지회관에 일하는 해관병들을 일반 손님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지휘부까지 대접하느라 68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렸다 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군 인권센터는 이제 부대 시설을 개인 레스토랑처럼 쓰면서 갑질을 했다는데 이 사례들을 보면 또 좀 기가 차긴 한데 그 전 사단장은 자신 다 있는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16첩 반상 한정식 25인분을 주문하거나 자신은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교회 장로가 주관하는 식사 자리를 자기 명의로 예약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네, 예. 박순봉 기자,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다 너무너무 잘못된 행태들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영화 극한 직업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극한 직업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원래 잠복 수사하다가 예. 치킨집 짜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치킨집을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건데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병사들한테 그 조리법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직접 만들도록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싸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 극한 직업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혼란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거는 이제 근무 시간이라든가 사진 같은 게 이번에 이 군인권센터가 상대적으로 공개를 아주 그 투명하게 했는데 이런 과정들은 그래도 비교적 이제 군에서는 휴대폰도 사용을 하고 좀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명성은 그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나마 안 좋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